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300여 명에 달하는 강원 지역 중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격리할지 도내 대학과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도내 화훼업계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중국 유학생 격리시설 제공 요청을 강원도가 거부했다는 어제 본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기숙사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폄훼 발언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강원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전파가 대구 경북에서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강원도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강원대병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염두에 두고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 시작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조만간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입니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1,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이들을 입국과 동시에 자체 차량으로 학교로 데려와 기숙사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그라드는 듯 싶더니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도내 대학과 한라인을 구축해 각 대학교의 상황을 매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리에 동의한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고 3월 이후에 입국할 경우 격리 기간이 길어져 우리 학생들은 외부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서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크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건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관리하는 틀 내에서 해야겠다. 강원대병원은 중국 여행력이 없어도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폐렴 안심진료소에서 별도로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 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 지역사회 내 전파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책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번 확진자의 딸이 국내 어린이로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대부분 다음 달 2일이면 개학합니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 출입문을 일원화해서 체온을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 내 화훼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판매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제곱미터가 넘는 유리 온실에서 장미 등 여러 꽃을 생산하는 강릉의 한 화훼 영농조합. 하루 출하 물량만 해도 5천 송이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나 모임은 물론 졸업식과 입학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2월 대목이 무색할 정도로 꽃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화훼 농가들은 난방비와 인건비 등 생산 원가도 못 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로서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그 작업하는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꽃가게들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손님이 줄고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매출의 꽃 소요량은 한 절반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소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꽃 소비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건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률이 88%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숙제인데요. 방역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매일 수백 통의 전화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사람이 저마다 명단에 적힌 번호로 바쁘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너머에 관리 대상 외국인에게 능숙한 중국어로 말을 건네고 몸 상태를 묻습니다. 这里是韩国疾病中心本部. 我们还得确认一下.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원주시 가족센터와 손잡고 모집한 원어민 전화 안내원들인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해 전국으로 흩어진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오한,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보고합니다. 한국 입국자들에서 앱 설치하는 거랑 건강 상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떤 몸이 불편한 거 있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해 주세요. 중국 등에서 입국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받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건강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국 뒤 나흘 이상 앱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자가진단 앱의 응답률은 약 88%. 이 때문에 매일 700에서 900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수본에 보고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추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담해야 될 인력이 늘어난다면 2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해서. 심평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입국자 대상 전화 안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56일 남았습니다. 각 당의 공천 작업도 본격화돼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올해 춘천 선거구를 전망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춘천 출마 후보는 3명. 새누리당 김진태,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의당 강선경 후보였습니다. 득표율은 김진태 후보 50.54%, 허영 후보 45.04%, 강선경 후보 3.5%로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진태, 허영 후보 간 표차는 6,041표. 춘천 관내 2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득표율을 봤더니 22개 선거구에서 김진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허영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곳은 석사동, 퇴계동, 동면 등 3곳이었습니다. 석사동, 퇴계동 등 신도심 지역에서 허 후보가 승리했지만 구도심과 농촌 등 나머지 지역에서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연령대별 표심도 참고할 만한 수치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58%지만 19살부터 49살까지 투표율은 50%대 초중반에 그칩니다. 하지만 60대와 70대 투표율은 72%와 74%로 평균 투표율을 훌쩍 앞섭니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어떤 선거 전략, 이것이 어쩌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천은 25년 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여권이나 여권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도 없습니다. 각 당은 여촌 야도 현상과 연령대별 유불리를 분석하며 선거 대책을 만드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까지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정치 중심지인 춘천의 표심이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대 학교의 중국 유학생 격리시설 제공 요청을 강원도가 거부했다는 어제 본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과 내일 중국 유학생이 많은 5개 대학 관계자와 기숙사 수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 격리시설은 대학 내에 두어야 한다는 게 행정기관의 판단이라며 만일 중국 유학생 격리 때문에 내국인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현실화되자 강원도가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 원을 재원으로 기업당 최대 8억 원을 4년 동안 지원하고 피해가 큰 관광 숙박업과 여행업에 대해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18개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표자의 신용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에서 개최하는 3.1절 동창 기미 만세 운동이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됩니다. 홍천군은 최근 협의를 통해 3월 1일에 개최할 예정이던 동창 기미 만세 운동 기념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외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도 3월 1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3.1절 기념 타종 행사를 같은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화천 산천어 축제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 장관은 산천어 축제에 대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역 경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제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판매가 저조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장관의 뜻을 화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겠고 앞으로 관계 복원에 노력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폐국하려 한다며 전국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노조는 오늘 강원도청을 찾아 올 상반기에 10개 우체국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4년 동안 도내 74곳 가운데 37곳의 폐국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력 감축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폐국 계획은 금융 소외계층 발생과 주민 불편 등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도내 공공건설공사 발주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 연합회는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2020년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고 올해 3조 1,033억 원의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과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등 64개 기관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380건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발주 건수와 발주액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3월 2일부터 한 달간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장소는 각 경찰서 누리집이나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통학택시가 확대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기존의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과 직통 노선이 없는 경우만 통학택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한 번 이상 환승할 경우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 관내 11개 학교 204명 학생이 통학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시내버스 파행 운영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시민버스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순서가 바뀐 염치 없는 행위라며 출범 당시 약속한 버스 정상 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가 현실성 없는 노선 개편으로 시민 불편과 버스 회사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과 원주시 의원 일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원주 갑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이 전 지사의 원주 갑출마가 필요하다며 도내 전 지역에 박빙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강원도 선거를 이끌어 나갈 상징성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는 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 31명과 원주시 의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